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으로 쭉쭉 뻗어가는 K방산, 폴란드 넘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까지 루마니아 K2, K9 3조 구매 희망, 슬로바키아 한국 FA50 K2 구매 희망,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방산이 유럽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불안해진 우크라이나의 인접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러브콜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는 당장 필요한데 당장 무기를 대줄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무기 구매를 계약한 폴란드 이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접경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딘지 조금 보고, 이게 우크라이나 지역이거든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문제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 지방까지 러시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쪽이 정말 힘들어지고, 발트해 삼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그리고 여기 칼리니그라드가 이 땅이 있잖아요. 이쪽이 땅이 있어서 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독일까지 군비 확산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이번에 나토 가입을 한다고 그랬죠. 나토 가입까지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 폴란드 넘어 루마니아로, 루마니아 K2, K9 3조 구매 투입하여 구매 의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현지 언론이 지난 26일 루마니아가 한국과 루마니아 간의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 LOI를 서명한 데 이어서 한국의 K2, K9 자주포와 K2 흑표전타의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바실레 등쿠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이 국방과 방산 분야의 협력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한 데 이어서 지금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현재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해 무기 구매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러한 위협 때문에 지금 동유럽 국가와 지금 서유럽까지 군비를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어쨌든 러시아가 지능적으로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난 후에도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격한 국방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 아까 보셨다시피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6개 나라가 지금 모두 군비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발트해 3국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스스로는 감당을 못하고 나토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지금 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상황, 그래서 루마니아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발칸 인사이트에 따르면 바실레딩크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것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제 드론인 헤르메스 450 와치키퍼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은 저고도 미사일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저고도 미사일로 그 방어 체계로 대공 방어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금 급격한 공군력을 보강할 요량이죠. 그래서 대공, 공군력, 이것은 가능하지만 부족한 점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육군의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의 전력을 당장 필요하는데 이것을 대줄 나라가 없어요. 독일 지금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 전차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급속한 육군력 강화의 일환이죠. 로마니아의 경우 미국과 독일의 전차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빠른 배치가 가능한 생산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줄 수 있는 지금 미국의 전차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토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독일의 전차는 지금 새로운 전차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이 그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에 군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이제 군비를 또 늘리려고 하지만 군비를 계속 줄여오면서 이 전차를 만드는 실력까지도 줄어버렸다는 거죠. 또한 기존의 시스템과 상호적인 운영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 운영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전차를 이미 쓰고 있고 이것과 서로 연동될 수 있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가격 여기에 우수한 성능 이것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전차 장갑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는 거죠. 문제는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현대로템의 전차를 사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약이 확정된 폴란드 외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짧은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모두 빠른 납기를 구매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대로템 측의 방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납품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돌려막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와 합의하에 일선 부대에 배치 예정이었던 이 전력을 수출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에 배정된 제품을 돌려막기로 수출하면서 이것을 맞춰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슬로바키아가 한국의 FA50 그리고 K2 전차의 구매를 희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내륙지방이죠.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이 세 나라 모두 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방산협력을 원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 20일이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FA50 전투기 그리고 K2 흑표 전차 이것을 2035년까지 도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K2표와 FA50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0 DX 코리아 2022를 방문해서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고 무기 개발업체인 현대로템과 카이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슬로바키아가 노리고 있는 방사는 FA50 전투기 그리고 K2 흑표 전차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 가을에 슬로바키아 회사인 에로티엔과 카이는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 관한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영공 방어를 위해 방어 체계가 현재 시급한 상황이죠.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 아까 그림을 조금 작게 보여드렸으니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러시아 국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통해서 이 벨라루스까지 러시아 영토로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칼리닝그라드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발트 삼국이 이렇게 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원래는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몰도바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 루마니아는 완전히 그 수중 안에 떨어지고 덩달아 힘들어지는 건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약간 친러 세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헝가리는 친러 세력이다라고 일단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미그 29 후속으로 미국의 F-16 팔콘의 도입을 승인을 했어요. 이미 계약도 했고, 그리고 2024년에 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때까지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FA-50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이미 FA-50의 도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서로 협력하면 FA-50의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정비창도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쏠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FA-50에 이어서 K2 전차에 도입하는 결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련이 설계한 T-52 전차의 후속 모델로 K2 전차, 흑표 전차를 고려는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중고 매물로 나오는 레오파드 2A4를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전차 구매는 당분간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역 언론에서는 K2 전차의 구매가 지금 레오파드 2 전차 때문에 지연되더라도 구매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K2 흑표가 더 널리 쓸 수 있고 더 신세계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방사는 계속적으로 커갑니다. 이 기회를 한국이 놓치지 않고 오히려 북한과의 대립 때문에 한국은 계속적으로 군사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점 더 너희 스스로 지켜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군비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에게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